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왕비고님 추천 참여까지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최근에 흐름 보고 싶다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크하시고 많은 관심 참여 317408님 추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KBL 3가지 경기, KOVU 2가지 경기, 5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저의 분석 멘트와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서울 삼성과 이제 부산 KCC의 매치업인데, 이거 사실 KCC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양 팀이 가져가는 서울 삼성이라는 팀의 네임 밸류와 부산 KCC라는 팀의 네임 밸류를 봤을 때 오마피님 추천 KCC 감사합니다. 쪽으로 아마 KCC가 더 강팀이다. 뭐 허웅, 뭐 송교창, 숀롱이 있기 때문에 KCC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허운이라든지 최준용이라는 핵심 코어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경기력도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상황이기는 하고 반면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승이거든요. 연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원석이 복귀를 했습니다. 이원석이 복귀를 했다 보니까 골밑에서의 이 공수 밸류 자체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원석이가 프레임이 뭐 두터운 편은 아니지만 높이가 있다 보니까 KCC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연승 기간 동안에 니콜슨에 대한 이런 뭐 필드골 성공률 자체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대성이라든지 뭐 구탕이라든지 뭐 이근이라든지 뭐 최성모라든지 이런 외곽에서의 가드 자원들이 지금 성공률이 괜찮거든요. 이번 시즌 30.44개의 시도를 가져가면서 39.78%의 메이드 확률. 게다가 지금 캐렘 칸터 같은 경우에도 이 벤치 구간에서의 득점 볼륨을 좀 유지시켜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의 화력이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이원석이 복귀하면서 높이에서도 좀 이제 좀 밸류가 높아졌지만 얘는 또 이제 뛸 수 있는 빅맨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조금 더 많은 속공 상황까지 만들어내면서 효율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반면에 원정팀 부산 KC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다? 허운이라든지 최준용이 빠지다 보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죠? 일단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조금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턴오버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빠지다 보니까 공격이 조금 뻑뻑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허웅이라든지 최진강 이런 친구들 자체가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진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턴오버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부산 KCC가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7.2%. 이게 사실 압도적인 1위거든요, 진짜. 가장 턴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성이라든지 구탕이라든지 이런 앞선 자원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실책을 유도하는 이런 수비를 또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순수 포지션 자체를 삼성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화력도 삼성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게다가 이제 삼성이 홈이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다만 이 KCC 같은 경우에도 이 3번이라든지 5번 자원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밀고 들어갔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성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156.5 기준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삼성이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손호와 LG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좀 타이틀을 잡아주자면은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손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연패 구간,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4연승 구간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흐름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자, 손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뭐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어요. 시즌 평균 득점이 72.44 득점, 실점이 77.33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마진이 마이너스 4.8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9위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멤버 구성상, 라인업 구성상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화력으로 상대를 좀 찍어 누르는 경기가 나왔을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 뭐 외곽에서 2점 라인에서 성공률 자체가 워낙에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3점 성공률이 리그 전체 꼴찌고요. 24.56% 압도적 꼴찌에다가 2점 야투율 역시도 47.32% 리그 전체 9위거든요. 결국에 뭐 이정현이라든지 캔바우라든지 네이던 나이트라든지 온볼 상황에서 조금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날에는 1대1 상황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날에는 좀 경기를 잡아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 LG라는 팀 자체도 정인덕이라든지 뭐 마레이라든지 프런트에서의 수비가 괜찮고 대인 방어 능력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저는 손호에 대한 득점 기대값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곽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5.6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43.75% 외곽이 되게 잘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경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LG의 질식 수비에 손호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LG가 체급으로 무난하게 좀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의 경기 정도? 그래서 요거는 뭐 LG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LG가 최근에 좀 이제 일정이 좀 타이트했다는 점? 요게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원정이라는 점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승 아니면 뭐 마헨 그 다음에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LG가 더 낫고 그 다음에 상성에서도 좀 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LG 승, 마헨, 언더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B랑 모비스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DB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DB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번 시즌 DB는 되게 압도적인 화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80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고요. 유일하게 80득점이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3.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강점은 이 알바노와 앨런슨 얘네들이 가져가는 2대1 게임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두 선수 다 이제 슈팅 레인지도 좋고 성공률 자체도 잘 들어가고 있고 뭐 박인웅이라든지 강상재가 중간중간 터트려 줄 수 있는 이런 스팟업 상황에서의 효율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점 라인에서의 수비가 좀 약하거든요. 뭐 이승현이라든지 해먼즈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슈팅 기회도 너무 많이 주고 있고 허용률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당 2점 야투 허용률이 44.1개. 리그 전체 꼴찌고요. 2점 허용률도 이제 52.4%. 리그 전체 8위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야투 시도와 굉장히 높은 야투 허용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앨런슨이라든지 알바노가 조금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DB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높을 수밖에 없다. 오늘도 역시나 높을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원정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에서 보여주는 약간 좀 문제점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해먼즈가 사실 굉장히 좀 외곽에서 3점 라인에서 터프샷도 되게 많고 성공률은 떠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무빈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스텝업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야투율이 지금 36.59%.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실 세컨 찬스를 잡아주기에도 앨런슨과 강상재가 버티고 있는 DB 상대로 세컨 찬스 잡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DB가 좀 유리하게 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 DB는 조금 시즌을 길게 봤을 때 지난 시즌에도 사실 나왔던 문제점이기는 한데 알바노의 출전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지금 알바노가 평균 가져가는 출전 시간이 34분 34초. 이게 사실 가드 자원들 중에서는 가장 출전 시간이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 핸들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력 소모가 많은 포지션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 역시도 뭐 5라운드 이상 6라운드 들어갔을 때 뭐 프로에 진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뭐 오늘 경기는 뭐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더 아무런 건 지금 알바노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거죠. 해결책이 지금 없다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DB 승에다가 4.5 마행 가능성, 그 다음에 156.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KBL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KOVU 넘어가겠습니다. 자, KOVU 넘어갈게요. 자, 한국전력이랑 삼성화재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삼성화재. 자, 이 매치업은 뭐 두 팀 다 이제 하위권 전력이죠. 하위권 전력이고 지금 한정 같은 경우에는 0승 3패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에다가 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승 2패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 뭐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세트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뭐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 뭐 블로킹에 대한 성공률 전체적으로 지금 리그 전체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밸런스 자체가 많이 아쉽다라는 느낌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한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일단은 지금 이 아웃사이드 히터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서재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정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에디라든지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기는 해요. 뭐 서재적, 김정호, 뭐 에디 3인이서 좀 로테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 서재덕이라든지 김정호라든지 에디라든지 전체적으로 리시브가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 뭐 에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재덕이도 그렇고 원래 포지션이 이런 아포지 포지션을 봐줘야 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정우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리시브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전체 꼴찌죠 지금. 반면에 공격에서는 이제 아포지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베논 자체가 성공률 자체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리시브는 완전 흔들리고 있고 냉정하게 봤을 때 반등 요소가 저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에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밸류 자체가 워낙에 낮은 상황에다가 베논까지 같이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용병들이 전혀 역할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지금 한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약점이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3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확실한 에이스 아히가 존재합니다. 베논과 아이의 이런 화력 대결에 있어서는 아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순수 화력은 이 한전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뭐 도산지라든지 뭐 노재욱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가지 공격 옵션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도산지가 또 높이가 좋다 보니까 이 블로킹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전력이 사실 3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부족한 경기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3화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3화가 원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을 믿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베논이 반등각을 보여줘야 돼요. 반등각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에디의 활용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시브가 너무 흔들려서 경기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어요. 한전은.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GS 칼텍스랑 도로공사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S 칼텍스랑 도공 경기 살펴볼 건데 자, 사실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공격 성공률이 되게 좋은 팀들이에요. GS 칼텍스가 40.97%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달리고 있고요. 도공이 39.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실바가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팀이고 도공 같은 경우에는 모마, 강소희, 타나차 이 삼각편대에 대한 뭐 공격 분배라든지 아니면은 셋 다 지금 성공률이 괜찮거든요. 높은 성공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실바를 활용한 압도적인 화력이라든지 몰빵 배구라든지 도공 같은 경우에는 삼각편대의 압도적인 화력 이게 또 강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만 차이점이 조금 존재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GS 같은 경우에는 이 리시브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번 시즌. 특히나 이 유서연이에 대한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리시브에서 되게 안정감 있게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도공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성공률이 34.08% 리그 전체 6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강소희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타나차는 사실 뭐 목적성 서브 이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전체적인 이 리시브에 대한 밸류 자체가 GS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GS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 실바의 화력을 더욱더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GS 쪽이 좀 많이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GS가 홈이기도 하고 리시브에서의 안정감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공격력이 좋은 팀들의 매치업이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높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실 5세트까지 가져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세트와 세트 사이에도 뭐 접전으로 가져가는 경기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 40, 뭐 7점, 8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GS 칼텍스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이거 GS 승 184.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가오라띠 K님 추천 감사합니다.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5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일단은 뭐 잘 들었다, 뭐 분석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많은 관심 또 참여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11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